고구마는 항암 효과로 유명한 87가지의 채소들 중에서 항암 효과로 1등을 차지한 식품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장수촌인 가고시마는 일본 최대 고구마 산지입니다. 이들의 장수 비결이 산지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많이 먹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장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 또한 예방해 주기 때문에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한 가고시마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암은 우리 몸에 좋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생겨나서 하루아침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몸에서도 하루에 5,000개씩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암세포입니다.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세포 속의 DNA가 종종 제대로 복제가 되지 않아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긴 세포들이 죽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듯 자라나는 게 암세포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돌연변이 세포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덕분에 쉽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항암 효과에 좋은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 죽을 때까지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일이 없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항암 효과로 유명한 87가지의 채소들 중에서 항암 효과로 1등을 차지한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하루 한 개만 규칙적으로 먹는 것으로도 대장암 및 폐암 등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의 바람을 98.7%나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도쿄대 의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과 글루타치온 등의 성분이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서 항암작용, 특히 폐암의 예방을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물질은 장 속 유산균, 비피더스균 등의 좋은 세균을 늘려서 대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에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숙변을 제거함과 동시에 대장암을 예방해줍니다. 게다가 장 속에 좋은 세균이 많아지면 피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근깨나 기미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계열의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압을 낮춰줘서 혈관과 관련된 각종 성인병인 고혈압, 뇌졸중 등의 다양한 혈관 건강의 질환을 막아줍니다. 또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줘서 콜레스테롤 관리도 해주고요. 고구마의 많은 칼륨 성분은 체내의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나트륨으로 인한 성인병도 막아줍니다. 고구마는 당이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의할 점만 지켜서 드시면 고구마의 많은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켜주게 되고 당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에 제2형 당뇨에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고구마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영상 뒷부분에 고구마를 드시는데 주의해야 할 점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비타민 A는 주름과 피부의 노화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카로틴으로 야맹증을 개선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특히나 젊어지는 비타민으로 유명한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를 막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너무 좋은 고구마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섭취법도 있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평소 고구마를 드시는 방법에 잘못된 방법이 있었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세비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힘이 됩니다. 먼저 고구마가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첫 번째 섭취법은 고구마를 껍질째로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군고구마는 껍질을 먹을 수가 없고 찐고구마 정도나 되어야 껍질을 먹을 수 있기는 한데 그나마도 껍질을 먹기는 여전히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고구마에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나 혈관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 등이 껍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껍질 자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고 몸이 항상 산성화가 되어 있어서 각종 성인병들에 안전하지 못한 현대인들에게는 특히나 몸을 중성화시키기 위해 고구마의 껍질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구마의 껍질을 드시는 것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고구마의 껍질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과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과다 섭취했을 때는 가스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내에 보호벽을 만들어 주어서 고구마 때문에 생기는 장 속의 유해가스로부터 장을 지켜주게 됩니다. 게다가 고구마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과의 새콤한 유기산이 퍽퍽한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기도 해서 고구마를 드실 때 사과를 한두 조각 함께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마지막 음식은 김치입니다. 고구마를 집에서 김치와 함께 드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치와 함께 고구마를 드셔보신 분들은 그 궁합이 맛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마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김치에 발효된 유산균과 유기산들이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게 되고 김치의 나트륨을 고구마의 칼륨이 잡아주기 때문에 김치의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건강 걱정도 없애주면서 환상의 궁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치미에 들어있는 무의 디아스타제 성분도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동치미와 함께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제는 고구마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고구마가 몸에 좋다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고구마의 라피노스라는 성분 때문에 장 속에 자주 가스가 생기게 되고 생고구마의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는 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게 되어서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이 고구마를 찌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서 이런 걱정 없이 고구마를 드셔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생으로 먹게 되는 일이 있다면 껍질은 반드시 까서 먹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는 미처 잘 닦이지 않은 흙 속에서 묻어온 기생충 알 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구마의 껍질을 드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찐 고구마를 통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군고구마인데요. 겨울에는 따끈따끈하고 달달한 군고구마를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군고구마는 찐 고구마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껍질을 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고구마를 구웠을 때는 생고구마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혈당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도 맛이 좋아서 찾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고구마 말랭이는 의외로 군고구마의 칼로리보다 2.3배나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지 않겠고요. 견과류와 같이 탄수화물과 지방 성분이 같이 높게 함유된 식품들은 쉽게 비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앞서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덕분에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흡연자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 중에서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24%나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와 관련된 몇 가지 유용한 팁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는 밥통에 같이 찌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를 찔 때 밥에 고구마의 당분이 녹아들게 되면서 밥통에 밥을 오래 보관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밥이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고구마는 하루에 100g 이하로만 드셔야 합니다. 100g 이하는 아이의 주먹만한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당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고구마는 오전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종류별 영양 성분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호박고구마의 경우는 베타카로틴이 밤고구마나 자색고구마보다 높은 함량을 보여서 항암 능력이 더 높고 자색고구마의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는 데 더 도움을 줍니다. 이 자색고구마의 항산화 능력이 생강의 약 4배, 포도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고구마를 1년이 넘도록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선 껍질에 상처가 난 고구마는 되도록이면 빨리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처가 난 부위가 검게 변하는 검은 무늬 병이 쉽게 들기 때문인데요. 이 검은 무늬 병은 독성이 강하고 감자의 싹 주위에 생기는 독성과는 다르게 고구마 전체에 쉽게 퍼지기 때문에 검은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게다가 멀쩡한 고구마에까지 쉽게 퍼지기 때문에 다른 고구마들과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는 장기 보관 중에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습기를 내뿜게 됩니다. 고구마를 박스째로 보관을 하시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박스의 낮은 곳으로 쌓이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래쪽 고구마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상자의 옆면의 아랫부분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양쪽을 잘라내서 아래쪽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이산화탄소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보관 온도가 13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구마 내부에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쌓이기 시작해서 썩기 쉽습니다. 그래서 14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 그러니까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는 방이나 베란다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암 효과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 매우 뛰어난 고구마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비서 백세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